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재환입니다. 오늘 주제는 유유제약 5.8조 규모의 미국, 유럽 탈모 시장 정조준 이런 주제로 준비해 왔습니다. 유유제약이 아보다트 개량 신약으로 5.8조 규모, 5조 8천억이죠. 규모의 글로벌 탈모 치료제 시장을 정조준했다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유유제약이 지금 계속 이제 탈모 치료제 아보다트 개량 신약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이제 내년에 미국의 그 FDA하고 유럽 의약품청 EMA라고 하죠. 여기다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하고 임상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혀왔고요. 유유제약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탈모 치료제 개량 신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명이 YYDUT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오리지널 약이 뭐냐면 GSK의 아보다트라는 약이 있어요. 이 이제 약 성분이 이제 두타스테리드라는 건데 이게 원래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됐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탈모 치료제로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요 약을 좀 개량을 했습니다. 그 약을 지금 이제 임상 시험 계획을 해서 임상을 해서 글로벌 시장에 또 미국과 유럽 시장에 팔겠다 이런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YYDU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보다트 탈모 치료제에 대한 어떤 효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복용 편의성을 굉장히 많이 개선한 치료제입니다. 원래 아보다트 같은 경우에 연질 캡슐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연질 캡슐 혹시 아시나요? 혓바닥에 넣으면 이제 침에 붙어갖고 잘 안 넘어가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 좀 큽니다. 근데 이거를 좀 정제로 굉장히 작게 작은 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만들어가지고 좀 복용 시에 어떤 목 넘김이 좀 불편한 부분 그런 것도 좀 해소를 했고 또 입안에 이제 또는 식도에 이제 그 연질 캡슐이 달라붙는 복용의 어려움도 해소한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왼쪽에 보이는 약이 이제 기존의 아보다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동그랗게 지금 굉장히 작아졌죠. 요게 이제 유유제약에서 만들고 있는 YYDU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5.8조 시장이 맞긴 한데 그러면 2024년에 임상시험 계획을 내고 임상에 들어가면 이거 언제 임상 끝내고 품목허가 신청해가지고 언제 제품 나오나 사실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약 자체는 개량 신약이에요. 약이 신약은 신약인데 이제 개량 신약 기존에 있던 약에서 약간 정제만 바꾼 거잖아요. 제형만 바꾼 거기 때문에 사실 임상이 굉장히 간소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임상이 가능해요. 지금 국내 식약처도 그렇고 FDA도 그렇고 EMA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데 사실상 이제 개량 신약 같은 경우에는 품목 허가를 해주는 당국이라 그러죠. 식약처든 EMA든 FA든 제출하는 자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독성 시험 자료도 굉장히 많이 면제를 받고요. 또 양리 시험 자료도 거의 대부분 다 면제를 받습니다. 사실 이게 독성도 없는 약이고 이미 안전성이 검증이 되고 효능이 검증된 약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투여 방법이나 투여 횟수나 투여량이 똑같은 경우에는 임상 일상은 면제받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약 크기만 줄인 거지 투여 방법이나 투여 횟수나 투여량이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이 이제 복용량이 똑같기 때문에 일상도 사실상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의약품과 동일한 효능일 경우는 이상도 보통 면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상도 지금 면제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결국에는 이제 3상 하나 남았는데 3상도 대규모 임상을 안 해도 됩니다. 굉장히 간소화해서 할 수가 있고요. 탈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 4명 중에 1명 정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도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 정도 앓고 있고 이 약 자체가 이제 이미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됐기 때문에 임상자를 모집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먹으면 이제 보통 한 3개월 정도 먹으면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임상 기간 한 6개월 정도 한다고 했을 때 환자 모집도 쉽고 임상 기간도 짧고 그다음에 이제 효능 분석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기존에 이제 모발과 이후에 또 모발 상태를 비교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소화된 임상 3상만으로도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임상시험 계획서 넣고 임상시험하고 그 다음 품목허가 넣어가지고 허가 절차 받으면 2026년 정도에는 상업화가 가능하다. 그럼 지금 이제 2023년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임상은 이제 시작을 하지만 개량 신약이라는 특장점으로 인해서 상업화가 그렇게 멀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국내 시각인 거예요. 국내에서는 탈모 치료제가 딱 3종류가 있습니다. 미녹시딜, 피나스트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아보다트 딱 3종류가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미 다 아보다트 다 먹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 약 크기를 연질해서 정제로 한 3분의 1 줄였다고 해가지고 이게 글로벌 시장에 팔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보다트는 앞선 그 2개의 탈모 치료제와 다르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싱가포르, 대만 딱 4개국에서만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만 지금 품목 허가를 받았고
탈모 치료제로는 품목 허가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탈모 치료제 선택권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잖아요. 미녹시딜하고 피나스트레이드. 그래서 미국, 유럽에서 이 YYDUT 임상을 거친다라면 제3의 어떤 탈모 치료 옵션으로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이 약 자체가 제3의 옵션으로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 경쟁력이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과 유럽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저도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유유제약이 이걸 계량 신약으로 만들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탈모 적응증으로 인상을 해서 품목 허가를 받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오리지널 제약사인 GSK가 만약에 탈모 적응증으로 이거를 전립선 비대증 외에 추가로 임상을 해가지고 품목 허가를 받아버리면 경쟁자가 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력한 영업 네트워킹을 가진, 영업망을 가진 경쟁자가 출현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봤는데, G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모 치료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적응증을 다시 확대하려면 임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뭐 품목허가 신청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임상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고, GSK 입장에서는 미국, 유럽 탈모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크지 않다라고 일단은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GSK가 처음에 이제 아보다트 내놓을 때만 해도 미국, 유럽에서는 민머리라 그래야 되나? 이런 배우들이 한 섹시한 남성미의 어떤 상징으로 되게 인식이 되고, 사실 미국, 유럽에서는 탈모 치료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백인들이라고 좀 칭하겠습니다. 서양인들 보면 머리도 작은데 두상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도 좀 이렇게 머리를 밀었을 때도 그게 좀 그렇게 보기가 싫지가 않은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뒤통수가 이렇게 두상이 이렇게 예쁜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예민한 편이고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이제 이 시장이 크지 않다고 해서 적응증 확대를 안 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상 뭐 특허가 만료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만들어도 어차피 지금 복제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좀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GSK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게,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매출액 1,000억이거든요. 근데 GSK는 뭐 아시다시피 뭐 1년에 수십조를 버는 회사인데, 그 입장에서 이제 뭐 이거 얼마 벌기가 사실은 좀 그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하기에는 이게 좀 시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다른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이 많은데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규모의 경제도 좀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국에서 지금 이 약이 지금 탈모 치료제로 적응증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서 판매 중이라고 했잖아요. 처방이 되고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처방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과 효능이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임상을 거치고 어떤 그런 처방 데이터까지 같이 첨부를 했을 때는 품목 허가를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이제 해외에서 약으로 처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나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나왔다가 탈모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이 돼가지고 이제 그 효능이 입증이 돼가지고 탈모 치료제로도 품목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 딱 차이는 하나예요. 피나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5mg, 그 다음에 이제 탈모 같은 경우 1mg이거든요. 용량만 좀 차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게 또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라서 품목 허가는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유제약이라는 회사를 놓고 봤을 때 업력은 굉장히 오래됐지만, 사실 복제약을 많이 만들어서 국내 시장에서 약국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병원 영업을 통해서 팔던 회사기 때문에 이 회사가 해외 시장에 침투를 할 수 있을까? 제품을 만들어서 품목 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유유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표이사가 제가 알기로는 3세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근데 이제 그 3세를 제가 작년에 독일에서 직접 만났었는데 해외에서 오랫동안 컸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영어고 굉장히 유창하고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사실 굉장히 좀 사교성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지금 유원상 대표라고 하는 그 3세 분이. 그래서 미국 내 그 탈모 전문 비대면 진료 플랫폼 딱 3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군데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주요한 곳이 3군데인데 이 중에 2곳의 어떤 CEO를 직접 만나서 구두 계약으로 YYDUT 품목 허가 받으며 공급하는 거 확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업체들의 입장은 뭐냐면 서로 좀 달라.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 입장에서는 약이 미녹시딜하고 피나스트레이드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한 회사가 우리는 뭐 두타스트레이드도 있다 그러면 3종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화 포인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유유제약과 그 플랫폼 간의 이해관계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얘기가 된 것 같고, 이 부분이 왜 큰 포인트냐면, 사실 저는 탈모약을 먹거든요. 근데 먹는데 약국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홀드라는
뭐 이게 업체를 이야기도 될지 모르는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 처방을 받고 약을 배송을 받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 처방이나 진료나 또 병원의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좀 비용도 비싸고 물리적으로 접근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플랫폼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더 활용이 되는 것 같고, 우리나라 뭐 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법이 좀 바뀌면서 한동 중단했다가 지금은 이제 야광과 공휴일에만 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좀 더 법이 좀 많이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여성분이 사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처음에 혈압약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혈압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혈압 환자들은 좀 쓰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일단 피나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탈모를 일으키는 남성 호르몬 자체를 좀 이제 억제하는, 그 효소 자체를 좀 억제하는 그런 치료제인데, 두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두타 같은 경우에는 피나랑 차이가 뭐냐면 그 M자 탈모하고 정수리 탈모 이 두 가지를 다 케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나스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탈모, M자 탈모는 케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약마다 약간 특징이 있어요. 뭐 아까 미국에서는 약이 2종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선택권이 많이 없는데, 두타가 나왔을 경우에는 특히 M자 탈모를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분명히 좀 효과가 있고, 또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약발이 잘 듣는 약이 있고 안 듣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유용한 옵션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 주로 피나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피나를 해서도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마 라인이 계속 이게 넓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두타가 좀 더 적합한 치료제로 인식이 돼서 의사들이 또 그렇게 처방을 하고, 또 약을 쓰다가 중간에 또 약을 또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유럽에서는 옵션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YYDUT 같은 경우에는 복용의 편의성을 줄인 것도 그거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약간의 의미가 있다고 치더라도 유럽과 미국 시장에 이 약이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부분, 그 부분을 좀 잘 공략한다라면 지금 회사가 매출 1,000억짜리라 그랬잖아요. 몇 배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 침투 포인트가 아닌가, 또 시장 공략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머리 배우가 뭐 남성의 어떤 섹시미의 상징으로 인식이 돼서, 그러니까 미국, 유럽 시장에는 탈모 치료제를 많이 복용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탈모 시장 같은 경우 연평균 한 5.9%씩 성장을 해서 2021년에 한 2조 4천억 정도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치료제 플러스 뭐 탈모 샴푸까지 합친 시장의 규모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2029년까지 한 3조 8천억 정도 시장으로 좀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한 6.1% 정도. 연평균 6.1% 하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한 7%로 10년을 가면 따블입니다. 100이 연평균 7%씩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 10년 지나면 200만 원이 돼요. 7%씩 성장하면.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 7% 빌리면 1억 빌리면 2억 갚아야 돼요. 그 개념을 알고 좀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7년 정도 되면 한 1조 8천억 정도 시장 형성할 거다. 그래서 미국, 유럽 합산해서 한 5조 8천억 정도 시장이 이제 관측이 되는데, 아까 유유제 1,000억짜리 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시장에서 1%만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유유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외형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이게 계량 신약이라서 임상에 내년에 들어가지만 상업화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한번 지금쯤에서는 왓츠아웃 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유유제약대에서 살펴봤습니다. 파미데일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